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보행지도사 온라인 교육자료. 본 영상물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보행지도사 양성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위 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동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박중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강 시각장애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시각장애의 다양한 명칭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각장애의 법적 교육적 정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세 번째, 시각장애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기입니다. 시각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을 통해서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양적 또는 질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장애는 생리학 또는 신경학적인 원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안구와 뇌를 포함한 시각계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각이 손상되어 있음을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력과 시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국가에서 사회 보장을 받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능적 또는 교육적으로는 활용 가능한 시각 정도와 시각 과제 수행 수준을 기준으로 장애를 결정합니다. 시각 장애는 맹과 저시력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때 사용하는 기준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와 관련한 용어에는 안질환, 시각손상, 시각불능, 시각장애 등이 있습니다. 안질환은 정상 상태에서 병적으로 일탈된 이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시각 손상은 안질환으로 인하여 안경 등으로 광학적인 교정을 해도 잔존 시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각 불능은 시각 손상이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2차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보행이나 읽기, 쓰기, 신변 처리, 학습 등의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는 사회적 자립이나 직업적 자립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애를 핸디캡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못 본다는 것은 핸디캡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목표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라면 이때 시각장애는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가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추구한다면 이때 시각장애는 핸디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못 보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은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장애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 못 보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명칭 가운데는 소경, 봉사, 참봉, 당주, 태사, 맹관이, 관현맹 등이 있고 이것은 관직명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장님, 판수, 맹복 등과 같이 그들의 직업에서 유래된 명칭도 있으며 맹인, 안맹자, 시각장애인, 눈먼 사람 등과 같이
단순히 보지 못하는 데서 유래된 명칭도 있습니다. 맹인의 명칭 가운데는 비교적 존경을 나타내는 명칭이 많지만 아무리 존경을 나타내는 명칭이라도 세월이 흘러가고 맹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지 않으면 다시 그 명칭의 의미는 경멸과 조롱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맹인이라는 명칭도 통용되고 있지만 소경, 장님, 봉사 등과 같은 비하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의 법적 맹의 정의는 두 눈 중 좋은 눈을 교정하고 시력이 200분의 20 이하이거나 또는 200분의 20 이상일 경우에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법적 저시력은 교정시력이 200분의 20 이상 70분의 20 이하를 말합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시력이 0.05 이상 0.3 미만이거나 시야가 10도 미만을 저시력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교정시력으로 좋은 쪽 눈의 시력이 400분의 20 이하인 경우를 법적인 맹으로 봅니다. 또한 시야가 10도 이내인 경우를 맹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의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시각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이상의 네 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시각장애인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에서는 시각장애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각장애의 법적 정의는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거나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의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는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적 정의를 살펴보면, 교육적 맹의 정의는 학생이 시력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시력을 사용하지 않고 청각과 촉각 등 다른 감각으로 학습하는 아동은 교육적 맹에 해당합니다. 교사는 시각장애 학생의 잔존 시력에 맞는 과제 수행 수준에 맞춘 교육 방법에 초점을 둔 교육적 정의를 선호합니다. 점자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은 맹 상태에 있다고 보며 교정 렌저, 확대경, 망원경, 전자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학생은 저시력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저시력 학생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는 손상된 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환을 치료한 다음 남아있는 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적 저시력은 시력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시력 교육의 데모로 불리우는 발화가도 학습 자료, 학습 환경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시력을 통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받는 아동을 시각장애 아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교육적 정의를 시각장애, 맹, 저시력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시각장애란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교정한 상태에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 활동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자. 맹은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 미만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자, 또는 학습에 시각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촉각이나 청각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저시력은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상 0.3 이하인 자, 또는 저시력 기구, 시각적 환경이나 방법의 수정 및 개선을 통하여 시각적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적 정의를 살펴보면, 기능적 정의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을 시각장애가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어 교육에 있어서 특수한 자료 사용과 교육 환경이 필요한 학생으로 봅니다. 기능적 정의로 시각장애란 시각기능 상실이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육 자료, 교육 환경 측면에서 조정이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합니다. 특수교육과 재활훈련 현장에서는 실명과 저시력을 좀 더 상세화한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실명은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광각은 광선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동은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치수는 눈앞에서 손가락의 수를 셀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저시력은 일반 문자를 못 읽을 수도 있지만 시력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시력으로 빛 정도만 볼 수 있어도 실제 생활과 교육에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거리 시력표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시력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0.1에서 2.0까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지정된 거리에서 0.1의 시표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거리를 앞으로 당겨서 측정하는데 1m 거리에서도 맨 위의 글자를 읽을 수 없다면 검사자의 손가락 수를 세도록 합니다. 50cm 거리에서 검사자의 손가락 수를 셀 수 있다면 시력은 안전지수 50cm라고 합니다. 30cm 거리라면 안전지수 30cm라고 합니다. 손가락 수도 셀 수 없고 다만 눈앞에서 흔드는 손의 움직임만 알 수 있을 때 그 거리가 30cm라면 안전 수동 30cm라고 합니다. 만약 10cm일 경우에는 안전 수동 10cm라고 합니다. 손의 움직임도 모르는 경우에는 빛을 비추어서 빛의 유무를 아는가를 봅니다. 어두운지 밝은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를 광각유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광각무라고 표시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정상, 저시력, 맹으로 나누고 시력 정도와 과제 수행 수준에 따라서 세분하고 있습니다. 실명 시기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실명 시기에 따라 선천성 시각장애, 후천성 시각장애로 나눕니다. 선천성 시각장애는 태어나면서 또는 태어난 직후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를 말하며 또는 시각적 기억이 생기기 전에 실명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후천성 시각장애는 출생 이후 장애를 얻게 된 경우와 또는 시각적 기억이 생긴 후에 실명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2세 혹은 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선천성 시각장애와 후천성 시각장애를 이 기준에 따라서 나눕니다. 2세 혹은 5세 이후에 실명을 할 경우에는 시각적인 기억이 남아 있어서 개념 형성과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선천맹인 경우에는 시각적인 기억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전적으로 시각 외에 다른 감각에 의존하는 교육 방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각장애 진행 정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장애의 진행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경우를 급성이라고 하고 장애의 진행이 서서히 이루어져서 실명하게 되는 경우를 만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단번에 실명하는 경우는 급성이며 망막색소 변성으로 40대까지 서서히 시력이 감퇴되는 경우는 만성입니다. 시력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는 시각장애인이 아닐지라도 장애 원인을 알면 그 예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장애를 진단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의 원인을 알고 질환 등을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진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애 진단을 처리 후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 외 장애 중복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주요 장애를 동시에 보이는 학생들은 중복 장애로 분류됩니다. 특히 시각이란 단어를 먼저 제시하여 시각 중복 장애란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은 주요 장애를 시각 장애로 보고 이 장애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교육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각은 주위 환경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적응하는 주요 감각수단이므로
상실이나 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 자신의 능력 발달과 환경 적응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요 감각 상실이나 제한에 대해 보상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시각장애를 주요 장애로 하여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장애가 추가된 경우 이 추가된 장애들과 혼합되면서 다양한 발달 장애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시각 중복 장애 학생은 자신의 생활 연령에 비해 반 이하 수준을 보이면서 중도 장애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시각 중복 장애 학생들의 발달은 비장애 학생들과 비교하여 광범위한 발달 영역에서 발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조기 교육의 실시와 효과적인 교육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외에 중복적인 장애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지체와 시각장애, 중도 행동장애와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보면 시각장애에 대한 용어는 안질환, 시각손상, 시각불능, 시각장애 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각장애 또는 시각장애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의 정의는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적, 의학적, 교육적,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주로 법적인 정의와 교육적인 정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각 능력은 시력, 시야, 색각을 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는 특별히 시기능, 즉 대비감도, 광감도, 안운동, 조절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력과 시야로 시각장애의 여부를 결정하고 시각장애 정도를 맹과 저시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가 수반된 시각중복장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각장애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시각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